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종호입니다. 비상계엄에 이은 탄핵 정국을 뒤흔드는 법원의 결정이 있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이 절차적으로 잘못됐고 내용적으로도 풀어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석방해야 한다고 서울중앙지법이 판단을 내린 겁니다. 윤 대통령 내란죄 형사재판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이 같은 판단을 내린 건 윤 대통령이 서울구치소에 갇힌 지 51일 만입니다. 법원이 구속을 취소하라고는 했습니다만 바로 석방되지는 않았습니다. 검찰에 즉시 항고라는 절차가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이를 포기하면 윤 대통령이 즉각 구치소를 나올 수 있지만 아직 어떻게 할지 검찰은 결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이 석방될 경우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가 큰 관심인데 하나하나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조윤정 기자가 법원의 결정 내용부터 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건 오후 1시 50분쯤. 윤 대통령 내란 혐의 형사 재판을 진행 중인 서울중앙지법 형사 25부는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했습니다. 검찰이 기소했을 땐 이미 구속 기간이 끝난 뒤라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재판부가 받아들인 겁니다. 윤 대통령 측은 지난달 4일 구속 기간이 만료된 뒤 기소가 이뤄졌고 구속영장도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위법하게 받은 거라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법리적인 부분에서나 법 해석상으로 지금의 구금 상태는 불법 구금 상태다. 구속 사유는 소멸됐다는 것이. 재판부는 지난 20일 변론 준비 기일에 한 차례 신문 뒤 양측에 열흘 이내 추가 의견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그리고 숙고 끝에 구속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윤 대통령이 체포 구금된 지 51일, 구속 취소를 청구한 지 31일 만입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은 입장문을 내고 법치주의가 살아있음을 확인한 것이라며 인권의 최후 보루로서 법과 원칙을 명확히 천명한 사법부에 경의를 표한다고 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곧바로 석방되는 건 아닙니다. 검찰이 7일 이내 즉시 항고할 경우 구속 상태로 고등법원의 판단을 다시 한번 받아야 합니다. TV조선 조윤정입니다. 구속 취소 결정의 중요한 원인은 구속기간 계산법에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과 검찰이 다른 셈법으로 다퉜는데 법원은 9시간 정도의 차이로 구속기간을 넘겼다고 봤습니다. 검찰이 2차례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가 허가를 받지 못하면서 시간을 허비한 게 결정적이었습니다. 김예나 기자가 좀 더 알기 쉽게 설명합니다. 검찰이 윤석열 대통령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한 건 지난 1월 26일입니다. 법원에 2차례 구속 연장을 신청했다가 25일 밤늦게 재불허 결정을 받았고 다음 날 저녁 6시 52분 법원에 공소장을 냈습니다. 검찰은 당시 윤 대통령 구속기한을 다음 날인 27일까지로 보고 있었습니다. 원래 만료기한인 25일에서 영장실질심사 절차기간 이틀을 제외하고 계산한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는 날짜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였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 서부지법에 영장 청구 서류가 제출되고 반환되기까지 걸린 시간 33시간 7분만 구속기간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게 법원의 판단입니다. 검찰이 기소하기 9시간 45분 전에 구속기간이 끝난 상태였던 겁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 각종 예시까지 들어가며 날짜로 계산할 경우 모순과 불합리가 발생한다는 점을 상세하게 설명했습니다. 지난 1월 법원이 구속 연장을 불허한 뒤 검찰 내부에서도 구속기한에 대한 논란을 차단하기 위해 기소를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TV조선 김예나입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를 결정하면서 수사 절차에 대한 문제 제기도 했습니다. 윤 대통령을 구속한 공수처에 내란죄 수사권이 있는지 여부가 의심스럽다는 겁니다. 특히 김재규 내란 혐의 재판 재심까지 예로 들었는데 공수처가 무리하게 이첩 명령권을 발동해 사건을 가져온 게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류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공수처는 지난해 12월 이첩 요청권을 발동하며 비상계엄 수사를 넘겨받았습니다. 이후 서부지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과 구속영장을 잇따라 발부받았습니다. 공수처는 1월 17일 범죄 사실 및 구속의 필요성을 상세히 소명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였고 1월 19일 구속영장을 발부받았습니다.
그러자 윤 대통령 측은 내란죄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발부받은 영장은 위법하다며 구속 취소를 청구했습니다. 공수처는 애당초 수사할 수 없는 대통령의 직권남용죄 수사를 발판으로 수사권이 없는 내란죄 수사를 정당화하였습니다. 불법에 불법을 얹어 법원은 윤 대통령 측의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이면서 수사 적법성에 관한 의문을 해소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습니다. 공수처가 발부받은 구속영장이 위법한지는 섣불리 판단하긴 어렵다면서도 논란을 그대로 두고 재판을 진행하면 상급심의 파기 사유는 물론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수사 과정의 불법 행위 등을 이유로 최근 재심이 결정된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의 내란 혐의 재판을 사례로 들었습니다. TV조선 류태영입니다. 법원이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의문을 제기하며 구속 취소를 결정한 만큼 윤 대통령 측은 나아가 형사재판에서 공소 자체를 기각시켜달라고 주장할 걸로 보입니다. 검찰은 공소 유지에 문제가 없다는데 주원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형사소송법 327조는 기소 절차가 법을 위반해 무효일 경우 공소를 기각한다고 돼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측은 법원의 구속 취소로 공수처의 위법 수사와 불법 체포, 검찰의 구속기간 만료 등 기소 과정에 온갖 불법이 확인됐다며 형사재판 자체가 공소기각돼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대통령 수사는 불법에 불법을 더하고 거짓에 거짓을 쌓아올린 이번 수사의 바벨탑임이 입증되었습니다. 한 법원 관계자는 체포나 구속, 공소 절차의 위법성이 의심된다고 판단하면 공소기각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다만 검찰은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논란이 바로 공소기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한 수도권 검찰 간부는 문제가 된 구속기간 수사 기록만 빼고 공소유지를 하면 된다며 어차피 구속기간 만료 뒤 윤 대통령 조사를 한 게 없어 문제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법원이 절차상 논란을 해소하기 위해 취한 조치로 보인다며 어차피 얼마 안 되는 공수처 수사 기록은 제외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오는 24일 윤 대통령 형사재판 2회 준비기일이 열리는데 재판부가 바로 윤 대통령 측이 주장하는 공소기각에 대한 판단을 내놓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배경을 뉴스 더 코너에서 상세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준 기자 나와 있습니다. 자, 이 기자, 이 법원이 구속 취소 이유로 든 게 바로 구속 기간의 문제, 또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 이런 것들인데 모두 명확하게 법에 명시된 게 아니라 해석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라는 법 격언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상 무죄 추정의 원칙과도 맞닿아 있는 경구인데요. 오늘 법원의 결정은 이 같은 형사소송의 대전제를 따른 것이라 볼 수 있습니다. 이 대전제가 어떻게 적용이 됐는지 이 재판부가 밝힌 구속 취소 사유별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형사소송법상 검찰의 구속기간은 10일이죠. 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영장 심사를 받는 기간을 시간으로 제외할지 날짜로 뺄지 법으로는 명시적으로 규정된 것이 없습니다. 다만 그동안 관례적으로 일 단위로 계산을 해왔고 검찰도 충분한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재판부 판단은 달랐습니다.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정한 신체의 자유, 또 불구속 수사 원칙 등에 비추어 피의자에게 유리하도록 엄격하게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과거 정확한 시간을 체크하기 어려웠던 것과 다르게 지금은 전산상으로 명확히 시간이 표시된다는 점을 강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구속 취소 사유로 적시한 게 공수처의 수사 권한 문제였습니다. 이것도 역시 피고의 이익, 그러니까 윤 대통령에게 유리하게 그 입장에서 판단했다 이런 이야기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도 마찬가지인데요. 재판부는 이번 사건 수사 권한 또 그리고 절차에 대해서 공수처법상 명확한 규정이 없고 또 대법원이 판단도 하지 않았다, 판단이 없었다고 못을 박았습니다. 의문의 여지가 있기 때문에 구속을 취소해야 한다라고도 했습니다. 범죄의 증명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이 생기게 하는 엄격한 증명에 의하여야 하며
또 이 같은 증명이 없다면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는 대법원이 판례와도 맞닿아 있는 결정입니다. 네. 그런데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구속영장 모두 서울 서부지법에서 발부가 됐습니다. 근데 지금 서울중앙지법이 이렇게 판단을 했잖아요. 사법부가 이 같은 사안에 대해서 다른 판단을 내놓은 건데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지난 1월 19일 서울 서부지법이 영장을 발부하면서 밝혔던 사유는 증거인멸의 우려였습니다. 오늘처럼 이 수사의 적법성에 대한 판단은 직접 하지 않았지만 공수처의 수사 권한을 에둘러 인정한 것으로 해석이 됐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 형사재판을 하는 건 오늘 결정을 내린 중앙지법 재판부입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보된 자료가 이 증거 능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도 있고 한 발 더 나아가서 검찰의 공소 유지가 흔들릴 가능성까지 제기가 되면서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자, 뭐 어떻게 보면 문제가 상당히 꼬였다 이렇게 검찰 입장에서는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앞으로 이 형사 재판 어떻게 풀려야 될 것 같습니까? 오늘 재판부 결정문에 눈여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대법원이 해석이나 판단이 없었다라고 명시를 했는데 이걸 바꿔 얘기하면 대법원의 판단이 필요하다 이런 뜻으로 읽힐 수도 있는 대목입니다. 1심에서는 향후 상급심에서 이런 절차적인 문제가 파기 사유가 되거나 또 재심 사유가 되지 않도록 최대한 흠결을 치유하고 재판을 진행해 나가겠다는 차원에서 구속 취소를 결정했다는 것이죠. 다만 내란 행위에 종사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군과 경찰 관계자들 여전히 구속 상태인데 내란의 주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윤 대통령은 수사 주체가 달랐다는 이유만으로 구속을 면하는 게 과연 이치에 맞느냐 이런 지적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뭐 내용도 중요한데 절차도 중요한 게 바로 민주주의의 원칙이 아닌가 싶기도 한데 여하튼 재판에 여러 가지 변수가 생기게 됐습니다. 자, 이재준 기자와는 잠시 뒤 다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지면서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엔 지지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자세한 소식 알아보겠습니다. 이낙원 기자, 관저 앞에 얼마나 모인 겁니까? 네, 지금도 윤 대통령 지지자들은 관저 앞 3개 차로를 메우고 윤 대통령 지지 집회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은 태극기와 경광봉을 흔들며 윤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오후 2시쯤부터 윤 대통령 지지자들이 이곳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은 윤 대통령이 석방되면 관저로 돌아올 수 있다며 환호했습니다. 하지만 즉시 항고 여부에 따라 석방이 늦어질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검찰을 향해 즉시 석방을 외쳤습니다. 시부정은 당장 석방 지휘를 해야 됩니다. 당장 검찰은 윤석열 대통령을 즉각 석방하라! 윤 대통령 파면을 촉구하는 시민단체도 50여 미터 떨어진 곳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중앙지법은 즉시 내란수계 구속하라! 검찰은 즉시 항고하라! 경찰은 통제선을 치고 집회 관리에 나섰고 양측의 충돌은 없었습니다. 서울구치소와 헌법재판소 앞에도 지지자들이 몰렸다죠? 네, 헌법재판소 앞에선 대통령 국민변호인단의 무기한 기자회견이 진행 중이었는데요. 이들은 구속 취소 소식이 전해지자 태극기를 흔들며 만세를 외쳤습니다. 서로를 부둥켜 안고 이겼다며 눈물을 흘리는 모습도 보였습니다. 구치소 앞에서 집회를 이어가던 지지자들도 환호하며 공수처를 해체하라는 등의 구호를 외쳤습니다. 윤 대통령 석방에 대비해 정진석 대통령 비서실장이 구치소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집회 분위기는 더 고조됐습니다. 집회 주최 측은 윤 대통령이 관저로 복귀할 때까지 집회를 이어가겠다며 내일 있을 광화문 집회에 모여줄 것을 호소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 앞에서 TV조선 이낙원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 구속 취소 청구를 인용하면서 수사 절차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를 할지 7일 이내에 결정해야 하는데 지금도 내부 회의를 통해서 고심 중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청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안혜리 기자,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해 검찰 입장 아직도 안 나온 것 같던데요.
네, 법원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놓은 지 약 7시간이 지났지만 검찰은 아무런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언론 접촉도 피하고 있는 모습인데 내부적으로는 상당히 당혹스러운 분위기인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은 법원 결정을 받아들여 석방 지휘를 할지 아니면 법원 결정에 불복해 즉시 항고할지를 놓고 계속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검찰은 7일 내에 즉시 항고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이 때문에 주말인 내일도 비상계엄 수사 특수본 관계자들과 주요 간부들은 출근해 여러 각도에서 논의를 이어갈 것으로 보입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지 않으면 윤 대통령은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게 됩니다. 헌재의 탄핵심판 선고 때도 구치소가 아닌 관저에 머물 수 있게 됐습니다. 네, 이게 다 공수처가 끼어들면서 생긴 일이라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을 것 같은데 공수처가 입장을 내놓았습니까? 네, 공수처는 검찰의 즉시 항고 여부를 지켜보겠다는 짤막한 입장을 전했는데요. 사실상 이번 구속 취소 결정에 공수처가 상당한 책임이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데도 그런 부분에 대한 언급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법원이 공수처 수사의 위법성을 확인하거나 윤 대통령 측 주장을 받아들인 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하며 언론 보도에 유의해달라고 했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을 구속한 뒤 제대로 된 조사도 못하고 재판이나 탄핵 심판에서 핵심 증거로 쓸만한 자료도 넘기지 못했습니다. 결국 법원으로부터 수사 절차의 적법성까지 지적받은 공수처가 조금 더 책임 있는 자세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대검찰청에서 TV조선 안혜리입니다. 그럼 윤 대통령이 과연 언제 석방될지가 관심이죠. 검찰과 법원의 판단 시점에 따라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일보다 더 늦어질 수도 있다고 합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신유만 기자가 전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검찰이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 항고할 수 있는 시한은 7일입니다. 오는 14일까지만 판단하면 되는 겁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할 경우 고등법원의 판단이 나올 때까지 윤 대통령은 지금 상태로 구치소에 있어야 합니다. 윤 대통령 측은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습니다. 헌법재판소가 2012년 6월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검찰의 즉시 항고가 위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구속 취소의 경우에도 같은 논리가 적용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즉시 대통령의 석방을 지휘하라고 검찰에 촉구했습니다. 다만 헌재가 위헌 판단을 한 건 보석과 구속집행 정지에 대한 것으로 구속 취소에 대한 즉시 항고 조항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하면 고등법원이 구속 취소 여부를 다시 판단하게 되는데 고법도 같은 판단을 하면 대법원 재항고도 가능합니다. 고등법원과 대법원의 결정에는 제한 기간도 없습니다. 이 때문에 검찰이 즉시 항고를 할 경우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가 탄핵 심판 선고보다 늦게 결정될 수도 있습니다. TV조선 신유만입니다.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추미애의 관심사죠. 헌법재판소는 오늘도 선고일 통보 없이 평일을 이어갔다고 합니다. 선고일도 아직 정하지 않은 건데 한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5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변론을 종결한 뒤 오늘까지 계속 평일을 이어왔습니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이 나온 오후에도 분위기는 평소와 다름없었던 걸로 알려졌습니다. 헌재는 비상계엄 관련 국무위원들이나 군인들의 피의자 신문조서를 증거로 채택했지만 모두 검찰과 경찰 조사 내용으로 공수처 자료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헌재 관계자도 공수처발 자료가 없어 탄핵 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돼 일정에도 영향을 줄 게 없다는 분석입니다. 평의가 진행 중인 상태일 뿐만 아니라 수집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요. 실체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거는 없습니다. 법원은 구속 취소 사유로 절차의 명확성도 강조했는데 앞서 헌법재판소는 탄핵 심판이 엄밀한 증거주의와 절차를 중시하는 형사재판과 다르다고 강조한 바 있습니다. 여기선 피청구인이 되겠습니다만 그쪽의 어떤 개인적인 권리 보호를 형사소송만큼은 보장해드리기가 어렵습니다. 헌재가 아직 선고기일을 통보하지 않은 가운데 이르면 다음 주 탄핵 심판 선고일 윤곽이 드러날 거란 전망입니다. TV조선 한지은입니다.
사회부 법조팀 이재준 기자와 다시 이야기 더 나눠보겠습니다. 앞서 리포트에서 헌법재판관들의 판단, 선고 일정, 별다른 영향 없을 거다 이런 분석을 했는데 구체적인 이유를 한번 들어볼까요? 네, 오늘 결정이 된 구속 취소는 이 형사 절차상의 영역이기 때문에 헌재 판단에 영향을 미칠 여지가 적다는 게 중론입니다. 게다가 형사재판부가 의문을 표시한 게 절차의 명확성, 또 수사 과정의 적법성 이 두 가지입니다. 공수처가 구속한 피의자를 검찰로 넘기는 일 자체가 공수처 출범 이후 처음 있었던 일인데요. 이 과정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라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건 공수처법이 미비하기 때문에 생긴 문제로 보이기 때문에 헌재의 탄핵 심판엔 별다른 영향이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중요한 건 공수처 수사의 적법성 부분입니다. 이 부분은 공수처 수사 자료가 증거로 채택된 게 헌법재판소 법정에서는 없기 때문에 평의에서 거론될 것도 없다는 게 헌법재판소의 입장입니다. 네, 공수처 자료가 증거로 채택되지 않았기 때문에 헌재와는 무관하다 이런 것 같은데 뭐 헌재는 형사재판과 탄핵심판 별개다 계속해서 말해왔던 부분인가요? 네, 맞습니다. 탄핵 심판 시작부터 국회 측이 이 탄핵 심판은 형사 재판이 아니라며 판단 대상에서 내란죄는 제외해달라 이렇게 뒤늦게 요청을 해서 논란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헌재는 재판부가 자체적으로 판단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11번의 변론을 거치는 동안 비상계엄 선포 전후 행위의 위헌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폈고 이 형법 위반 여부를 따진 건 아니었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 측은 여전히 탄핵 소추 사유 대부분이 내란죄 관련 내용이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대리인들이 만약 이번 구속 취소 결정을 이유로 헌재에 다시 한번 검토를 해달라 이런 의견을 전달할 수는 있습니다. 이미 변론이 종결된 상태고 구속 취소 여부가 이 탄핵 심판의 본질과는 큰 관계가 없어서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다만 심판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재판부가 추가 검토에 들어간다면 선고가 다소 늦어질 가능성은 있습니다. 네. 근데 만약 윤 대통령이 석방된다면 이 탄핵 심판에는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가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변론 기일은 모두 끝난 상태고 추가 증거 조사나 증인 신문 절차도 남아있지는 않아서 윤 대통령이 석방되더라도 심판 절차에 직접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은 크게 없어 보입니다. 다만 윤 대통령이 석방된 상태에서 지지자들에게 모습을 드러내거나 여론전에 본격적으로 가세를 한다면 법정 밖의 분위기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이 경우 헌법재판관들 개개인 판단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배제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네, 뭐 재판관들의 이 판단에 미칠 영향 적지 않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한번 지켜봐야겠군요. 이 기자 잘 들었습니다. 지금부터는 정치권으로 가보겠습니다. 먼저 대통령실은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긴급 수석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곧바로 환영 메시지와 함께 직무 복귀까지 기대한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취재 기자 연결합니다. 정민희 기자. 네, 용산 대통령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즉시 항고 여부 때문에 아직 석방까지는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다. 그쪽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네, 일단 대통령실은 법원 결정에 고무된 분위기입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방어권 보장에 대한 문제를 지적해온 만큼 이번 결정에 환영한다는 입장과 함께 안도하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오늘 오후 구속 취소 결정 소식이 전해지자 정진석 비서실장은 곧바로 수석 비서관회의를 소집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리고 오후 2시 50분쯤 대통령실 명의로 입장문을 배포했는데요.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의 보여주기식 불법 수사가 뒤늦게나마 바로잡혔다며 대통령실은 국민과 함께 대통령의 조속한 직무복귀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석방이 되더라도 윤 대통령의 직무는 아직 정지된 상태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움직일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네, 일단 석방이 된다면 윤 대통령이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할 거란 전망도 거론되고 있습니다. 재판이나 수사에 대한 언급보다는 지지자들에 대한 감사 인사와 간단한 소회를 밝힐 걸로 예상이 되는데요. 일단은 이 석방 여부가 결정된 뒤에 판단할 걸로 보입니다. 윤 대통령은 현재 직무 정지 상태죠. 그렇다 보니 구치소에서 나오게 될 경우 당분간 한남동 관저에서 머물면서 이 변호인단과 함께 탄핵 심판 대응에 주력할 걸로 보입니다. 한 여권 관계자는 탄핵 소추가 되더라도 이 과거 전례와 규정에 따라서 사후 업무 보고는 가능한 걸로 안다며 향후 대통령실 차원의 보고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용산 대통령실에서 TV조선 정민진입니다.
법원이 윤 대통령에 대한 구속을 취소하자 정치권도 긴박하게 움직였습니다. 국민의힘은 검찰을 향해 대통령의 즉각 석방을 촉구하는 한편 수사 초기부터 여러 논란을 낳았던 공수처 폐지 공세까지 펼쳤습니다. 여권 주자들도 일제히 환영 메시지를 냈는데 장윤정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법치와 사법 질서가 살아있음을 확인했다며 환영했습니다. 법원이 법리와 양심에 따라 현명한 결정을 내려준 데 대해 국민과 함께 환영합니다. 검찰을 향해선 즉시 항고는 위헌이니 대통령을 즉각 석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불법성이 드러났다며 공수처 해체를 주장했습니다. 공수처장을 비롯해서 공수처 관계자들은 모두 책임을 져야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동훈 공수처장의 파면은 물론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박대출, 이철규 의원 등 친윤계 의원들은 대통령이 수감된 구치소를 찾았습니다. 여권 주자들도 잇따라 환영 메시지를 냈습니다.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은 선출된 대통령의 기본권이 침해된 사법 현실은 대단히 잘못된 거라며 바로잡힐 거라고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은 무리하게 밀어붙인 민주당의 책임이 가장 무겁다고 했습니다.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이 이루어지는 것이 저는 바람직하고 옳은 일이라고 주장해 왔습니다. 정말 반가운 그런 결정이 내려져서 다행이라는 생각입니다. 한동훈 전 대표는 구속 취소는 당연하다며 윤 대통령이 건강을 잘 챙기고 방어권을 행사하길 바란다고 했고, 홍준표 대구시장도 공수처장과 검찰총장은 불법 수사의 책임을 지고 즉각 사퇴하라고 했습니다. 윤 대통령의 석방 여부는 조기 대선을 염두에 두고 활동을 시작한 여권 주자들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습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 직후 긴급 최고위원회의와 의원총회를 잇따라 열어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법원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명하며 검찰의 즉시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윤 대통령 탄핵 심판과 이번 결정이 무관하다고 주장은 하는데 내부적으로는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최원국 기자입니다. 민주당은 의원들에게 보낸 의원총회 소집 공지에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을 긴급 상황으로 규정했습니다. 이재명 대표도 당초 예정됐던 일정을 축소하고 지도부 회의를 열었습니다. 지금 저희도 정확한 상황이 파악되지 않기 때문에 최고위원회를 긴급하게 소집해뒀고 2시간 가까이 진행된 비공개 최고위와 의원총회에선 법원 결정과 관련해 원내 지도부가 법리적인 부분을 설명했고 이 대표는 별도 발언 없이 경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법원의 결정에 유감을 나타내며 검찰의 즉각 항고를 촉구했습니다. 내란 수계 윤석열에 대한 구속 취소 청구를 받아들인 것에 유감을 표합니다. 검찰은 즉시 항고를 함으로써 국민적 상식에 부합하는 판단이 나오도록 해야 합니다. 다만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은 내란 범죄에 대한 실체적 판단을 하지 않는다며 이번 법원의 결정은 탄핵과 무관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검찰이 그 초보적 산수를 잘못했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위헌적인 군사 쿠데타를 해서 헌정질서를 파괴했다는 그 명백한 사실이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대권 주자들도 일제히 반발했습니다. 김동연 경기지사는 내란이라는 범죄의 중대성을 간과한 것 아니냐고 했고 김경수 전 경남지사는 탄핵을 통해 반드시 내란을 종식시키자고 강조했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여는 탄핵 촉구 집회에 의원 전원 참석을 당부하는 등 장외 여론전에도 힘을 쏟겠다는 계획인데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에 대한 성토가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TV조선 최원국입니다. 윤 대통령에 대한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으로 정치권에도 당분간 파장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대비해왔던 대권 주자들의 행보에도 영향을 줄 걸로 보이는데요. 뉴스더 코너에서 정치부 김하린 기자와 더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김 기자, 앞서 사회부 이재준 기자는 법원의 구속 취소 결정이 윤 대통령 탄핵 심판에 영향을 주지 않을 거다 이렇게 분석을 했어요. 김 기자 생각은 어때요?
원칙적으로 영향을 줄 문제가 아닌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정치권, 특히 여권의 시각은 조금 다릅니다. 여권은 그동안 수사권이 없는 공수처가 무리하게 윤 대통령의 내란 혐의를 수사했고 헌재 재판관도 이런 분위기에 휩쓸려 여론 재판을 해왔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상황이 달라졌다는 겁니다. 또 서부지법 관할권이나 공수처의 수사권 문제를 지적해왔던 윤 대통령 측의 반박에 힘이 실릴 수 있는 만큼 무엇보다 여론전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여론전이라 그것 때문에 민주당이 이 헌재 판단하고 법원 결정은 무관하다, 특히 강조하고 있는 거겠죠? 네, 그렇습니다. 윤 대통령이 헌법을 위반한 사실은 변함이 없다는 겁니다. 다만 내부적으로 헌재 탄핵 심판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분위기가 역력합니다. 무엇보다 이재명 대표의 공직선거법 2심 선고가 오는 26일로 예정돼 있죠. 기각 또는 인용 결정을 떠나서 아직 확정되지 않은 탄핵 선고 일정에 영향을 줄 경우 시간 싸움에서 우위를 점하고 있던 이 대표로선 상당히 차질이 불가피할 수 있습니다. 내일 장외 집회에서 의원들 총집결령을 내리는 등 총력전에 나서는 것도 헌재에 영향을 미칠지 모를 여론전에서 밀리지 않겠다는 의도가 깔려 있는 걸로 봐야 할 듯합니다. 네. 2심 재판이 먼저냐, 헌재 결정이 먼저냐 이거였는데 혹시 밀릴지도 모른다 이렇게 걱정하는 거군요. 근데 당장 여야 시비가 엇갈립니다만 이 여권 주자들, 그러니까 이른바 조기 대선이 있을 경우에 이들의 공간은 줄어들 수밖에 없을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물론 여권 주자들 모두 일제히 법원의 결정을 환영하면서 공수처 책임을 지적하는 메시지를 내놓긴 했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조금씩 다릅니다. 윤 대통령과 거리 두기를 하며 중도층을 겨냥하는 메시지를 주로 내왔던 주자들은 윤 대통령 구속 취소, 더 나아가 석방 이후의 상황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 없게 됐습니다. 당초 안철수 의원은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과 이재명 대표 모두 재판부 결정 승복을 천명해야 한다고 SNS에 썼다가 이후 이 내용을 뺐고요. 또 구속 취소를 환영한다고 했던 말도 빼고 법원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표현을 줄였습니다. 전통적 지지층과 중도층 민심 사이에서 줄타기해야 하는 고민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자, 그런 점에서 여당 지도부도 향후 여론 추이를 면밀히 살펴볼 수밖에 없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만약 윤 대통령이 석방이 될 경우 헌재 탄핵 결정과 상관없이 이른바 관저 정치에 나설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미 옥중 메시지를 통해서 계엄의 당위성이나 부정선거 정황에 대해 강조했던 윤 대통령이 비슷한 메시지를 내놓을 경우 강성 지지층 결집에는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자칫 중도층과 멀어지는 결과를 불러올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오늘 공개된 한국갤럽 여론조사에선 정권 교체를 원한다는 응답이 52%로 절반이 넘었고요. 특히 중도층에선 61%로 조사됐습니다. 구속 취소 결정 이후 윤 대통령이 있는 구치소에 가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일단 윤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해 지켜보겠다며 확답을 미룬 것도 이런 고민이 반영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옵니다. 네, 윤 대통령이 만약 석방이 된다면 향후 전국에서 상당한 큰 변수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군요. 자, 김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어제 경기 포천에서 발생한 공군 전투기 우폭 사고의 부상자가 29명으로 늘었습니다. 폭탄 8발이 떨어진 곳들엔 처참한 흔적이 그대로 남았습니다. 폭탄의 위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길이 3m의 구덩이도 생겼습니다. 사고 현장을 먼저 이승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온하기만 한 마을. 갑자기 위쪽에서 거대한 화염이 일더니 회색빛 먼지가 구름처럼 치솟습니다. 잠시 뒤 섬광이 또 한 번 번쩍입니다. 폭발 충격에 집 유리창이 박살나고 CCTV 화면은 지진이 난 것처럼 심하게 흔들립니다. 놀란 주민들은 밖으로 뛰쳐나옵니다. 폭탄이 떨어졌던 도로엔 길이 3m, 깊이 2m가 넘는 거대한 구덩이가 생겼습니다. 통제선 뒤로 보이는 이 비닐하우스와 성당 앞에도 폭탄이 떨어지면서 주변 건물은 완전히 부서졌습니다. 비닐하우스에서 일하던 동남아 외국인 근로자 2명과 농장주는 크게 다쳤습니다. 소리 듣고 움츠리고 고개를 숙였죠. 근데 외국 애들도 이제 막 이제 하우스 안에서 이제 바깥으로 뛰쳐나오는 상황이었고 많이 다쳤으니까 저보다 먼저 보냈죠. 폭탄 3발이 떨어진 군부대도 수소 외벽과 지붕이 박살났습니다.
하루 새 군인 부상자는 14명으로 90명 늘었습니다. 이명이나 두통을 호소하는 주민들이 생기며 민간인 부상자도 10명에서 5명이 추가됐습니다. 전투기 2대가 오폭한 8발은 성당과 군부대 주변에 집중적으로 떨어졌습니다. 100에서 200m만 동쪽에 떨어졌다면 민가들이 밀집해 있어 대형 참사로 이어질 뻔했습니다. 점심 식사를 하기 위해 마을 회관에 모여있던 주민 20여 명은 놀란 가슴이 쉽사리 진정되지 않습니다. 지금 진정이 안 돼가지고 어저께 병원 갔더니 진정이 안 돼. 이게 하도 저거 해가지고 약 먹고. 폭발 당시 야외 활동을 하는 주민들이 적었던 건 천만 다행이었습니다. TV조선 이수훈입니다. 이번 사고는 조종사가 좌표 15개 중 하나를 잘못 입력해 발생했습니다. 표적을 확인하는 과정이 모두 3차례나 있지만 마지막까지 바로잡지 못했습니다. 3단계 모두 조종사 혼자 확인하고 있는데 교차 검증 시스템 도입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홍현주 기자입니다. KF-16 전투기 2대 중 1번기 조종사는 목표 지점 좌표를 입력하는 첫 단계에서 실수를 했던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위도 좌표 7자리와 경도 좌표 8자리를 입력하면서 위도 숫자 1개를 잘못 입력해 훈련장에서 8km나 떨어진 곳에 폭탄이 떨어진 겁니다. 첫 단계 이후에도 입력 장비를 전투기와 연동할 때 2차, 목표 지점에 가까이 접근해 육안으로 표적을 확인하는 3차까지 3단계 절차가 있지만 틀린 좌표를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숫자 하나만 틀려도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관제소나 편대장이 상호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 도입이 필요하다고 강조합니다. 서로 데이터나 이런 거 충분히 공유할 수가 있는 시대인 거거든요. 공동으로 관리할 수 있게 그렇게 좀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뒤따르던 2번기는 좌표를 제대로 입력했지만 1번기 투하 장소에 맞춰야 하는 규정에 따라 똑같이 오폭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사고 후 1분 만에 구조 활동에 나섰지만 김명수 합참의장에겐 발생 36분 뒤에 최상목 권한대행은 1시간이 지난 뒤 첫 보고를 받은 걸로 알려져 늑장 논란도 빚어졌습니다. 공군은 대북감시정찰 필수 전력을 제외한 모든 기종의 비행 제한 조치를 취했습니다. 정부는 김선호 국방장관 대행을 본부장으로 하는 사고대책본부를 설치하고 오는 10일 조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이번 사고로 58가구가 피해를 입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집을 잃은 주민들은 머물 곳을 찾아 떠돌고 있고 앞으로도 여기서 계속 살 수 있을지 불안과 충격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곽승한 기자입니다.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불과 10m 떨어진 2층 주택. 거실 유리창과 2층 창문이 모두 깨졌습니다. 안으로 들어가자 거실은 그야말로 아수라장입니다. 벽면엔 파편이 날아와 박힌 자국들이 여기저기 보입니다. 3년밖에 못 살고 지금 거의 집이 완파가 된 상태라 참담하죠. 이웃한 벽돌집은 기와가 모두 부서졌고 내부 집기들이 모두 뒤엉켜 그야말로 폭격맞은 그 자체입니다. 군인들이 깨진 유리를 치우는 등 복구에 나섰지만 주민들은 다시 들어와 살 수 있을지가 걱정입니다. 지금 이거 유리창 깨진 거나 고쳐줘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집이 안에도 다 내려앉았고. 오폭 피해를 당한 집은 모두 58가구. 당국이 안전 진단을 벌이고 있지만 30여 가구는 피해가 심해 상당 기간 이재민처럼 친척 집이나 숙박 시설을 떠돌아야 할 처지입니다. 어머니는 어제 여기서 주무셨어요? 저 공부도 갔다 가서 잘 거예요. 내가 붙여놓고. 시와 군 당국은 간담회를 갖고 주민들에게 지원을 약속했지만 말뿐이라는 불평도 나옵니다.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 투석 환자세요. 병원에 입원을 하겠다. 근데 그거는 법규상 안 된다고. 전투기 실사격 훈련을 한다는 사전 공지가 없었다며 분통도 터뜨립니다. 지금 당신 나한테 싸대기를 맞아야 돼. 어저께도 포가 떨어졌는데도 불구하고 전투기가 계속 날아다녔어요. 경기도는 피해를 입은 포천 노곡리 마을을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해달라고 정부에 공식 요청했습니다. TV조선 곽승한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누군가에게 양심선언 요구를 받았다는 TV조선 보도에 파장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엔 곽 전 사령관이 최초 자수서를 작성한 지 일주일 만에 2차 자수서를 제출한 사실이 파악됐습니다. 구속되기 전날 밤을 새워 썼다고 하는데
민주당 의원이 추가로 털어놓은 사실을 적어서 법원에 내라고 조언한 시점과 맞물립니다. 조성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2차 자수서를 작성한 시점은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지난해 12월 15일입니다. 곽 전 사령관은 검찰 조사에서 시간이 지나면 기억이 가물가물해져 그 전에 머릿속을 정리한 것이라며 거의 밤새 작성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이튿날 군 검찰에 제출된 2차 자수서엔 계엄 전 윤석열 대통령을 만난 구체적 상황이 담긴 걸로 알려졌는데 메모가 아닌 기억을 더듬어서 작성했다고 곽 전 사령관은 말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지난해 가을 장성들을 만난 자리에서 비상대권과 같은 표현을 쓴 걸로 전해졌고 민주당에선 계엄 사전 모의란 주장이 나온 바 있습니다. 비상계엄 이전인 12월 1일 계엄에 대한 사전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곽 전 사령관은 당초 계엄을 알지 못했다고 진술했다가 이튿날 국회에서 계엄을 예상했다는 취지로 말을 바꿨고 인물을 추정할 수 있었던 것이 제 기억으로는 일요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구속 직전엔 민주당 박범계 의원에게 계엄 사전 모의가 있었다는 취지로 이른바 2차 공익 신고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박 의원은 추가로 털어놓은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어 법원에 제출하라고 조언했고 곽 전 사령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답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TV조선은 박 의원과 곽 전 사령관 측에 2차 자수서를 쓰게 된 경위를 물었지만 답을 듣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조성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곽종근 전 사령관은 어제 변호인을 통해 통화를 한 지인이 국민의힘 당협위원장이라고 주장을 했고 한 매체는 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이 보도를 토대로 여당을 향해 엉터리 의혹을 제기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하지만 사실과 달랐고 곽 전 사령관 측 역시 말을 바꿨습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민주당 김병주 의원 유튜브 출연 전날 지인과의 통화에서 언급했던 양심선언 요구의 주체가 정치권이 아닌 고교 동창이란 반박에 국민의힘은 매번 진술이 바뀌는 사람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종근 사령관의 진술 자체가 상황과 때에 따라서 계속해서 변화하고 있고 달라지고 있기 때문에 그 곽종근 사령관의 그 진술을 과연 믿을 수가 있겠느냐. 저는 그런 신뢰성이 없다라고. 곽 전 사령관은 변호인을 통해 통화를 한 지인이 강남에 살며 국민의힘 경기도 지역 당협위원장을 맡고 있다고 주장했고 한 매체는 어제 이를 그대로 보도했습니다. 김병주 의원은 오늘 해당 보도 내용을 인용하며 국민의힘이 탄핵 심판이 임박하니 최후의 발악을 한다고 했습니다. 그렇다고 최소한의 검증도 없이 엉터리 의혹을 제기합니까? 진짜로 한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통화를 한 지인이 당협위원장이란 곽 전 사령관 변호인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하며 민주당의 허위 정치 공세에 심각한 유감을 표한다고 반박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의 변호인도 TV조선과의 통화에서 한 번 더 물어보니 당협위원장은 아닌 것 같다고 인정하면서도 여당과 관련된 인사라고 주장했습니다. 해당 내용을 처음 보도한 매체는 사실과 다르다는 국민의힘 공지 이후에도 관련 내용을 수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부부는 흔히 경제 공동체라고 하지만 배우자가 사망하면 상속세를 내야 합니다. 국민의힘이 최근 배우자 상속세 폐지를 주장했고 이재명 대표가 수용하겠다고 하면서 여야가 모처럼 뜻을 모았습니다. 논의가 원만히 진전될 수 있을지 황정민 기자가 보도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이 배우자 상속세 전면 폐지를 당론으로 정한 지 하루 만에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수용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상한 초부자 상속세 감세 같은 조건 붙이지 말고 요거 저희가 동의할 테니까 이거는 처리하면 좋겠습니다. 국민의힘도 전향적인 태도를 환영한다며 즉각 화답했습니다. 김상훈 정책위 의장은 민주당과 합의 가능한 부분 먼저 기재위에서 논의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이혼을 하게 되면은 재산 분할을 하고 세금을 내지 않습니다. 사별해서 상속을 받을 경우에는 부부간에도 상속세를 내게 돼 있습니다. 3월 임시국회에서 법이 개정되면 배우자 상속세는 공제 한도가 5억 원으로 정해진 1997년 이후 28년 만에 사라지게 됩니다. 다만 상속세 최고 세율을 50%에서 40%로 낮추자는 여당과
최고세율 대신 공제한도만 완화하자는 야당의 주장이 다시 맞설 경우 협상이 난항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국민의힘 권영세 비대위원장은 더 중요한 건 국민 경제에 걸림돌이 되는 가업 승계 부담을 완화하는 거라며 최고세율 인하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배우자 상속세 폐지 역시 결국 초부자 감세에 불과하다는 민주당 일각의 반발도 변수입니다. 조기 대선 가능성에 여야 모두 감세 경쟁에 나선 모습인데 세수 감소에 따른 대책까지 함께 논의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비명계와 검찰이 내통했다는 이재명 대표 발언에 후폭풍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 대표가 다음 주부터 비명계 인사들과의 회동 일정을 재개합니다. 하지만 비명계의 사과 요구엔 답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은 사과하기 전엔 만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신경희 기자입니다. 민주당 박용진 전 의원은 자신의 SNS에 이재명 대표 발언을 듣고 깜짝 놀랐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통합의 메시지를 내다 돌연 지난 일을 두고 논란을 자초하는 이유를 알 수 없다며 또다시 나만 바보가 된 느낌이라고 썼습니다. 지난 총선 당시 경선에서 탈락해 이른바 비명행사 공천의 당사자로 꼽혔던 박 전 의원은 지난달 이 대표와 만나 함께 통합을 강조했습니다. 비명계 모임 희망과 대한포럼 간사인 양기대 전 의원도 이 대표가 직접 막말을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주장했습니다. 비명계의 반발 속에 이재명 대표는 비명계로 분류되는 이광재 전 의원과 다음 주 월요일 만나고 김두관 전 의원과도 회동 일정을 조율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비명계의 사과 요구엔 침묵하고 있습니다. 매불쇼 발언 두고 좀 파장이 있는데. 자, 오늘은 인공지능 얘기만 합시다. 김두관 전 지사는 이 대표의 사과와 입장 표명을 먼저 듣고 만남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는 본인이 필요할 땐 통합이지만 필요가 없어지면 언제든 낙인을 찍어 숙청할 사람이 이 대표라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신경입니다. 서부지법 영장 쇼핑 의혹을 받는 공수처가 또 거짓말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한 명만 피의자로 적시한 압수수색 영장을 서울중앙지법에 청구한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윤재민 기자가 설명하겠습니다. 지난해 12월 27일 경찰은 삼청동 대통령안가 CCTV 확보를 위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습니다. 하지만 경호처에 막혀 무산됐습니다. CCTV 확보하신 건가요? 진행 중이에요. 그럼 경호처랑 협의 중인 거예요? 당시 압수수색 영장은 공수처가 중앙지법에서 발부받은 것이었습니다. 피의자는 윤 대통령 한 명만 적시돼 있었습니다. 공수처는 국민의힘 주진우 의원 질의에 중앙지법에 윤 대통령 영장을 청구한 사실이 없다고 해 거짓 답변 논란이 일었습니다. 직원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 체포 영장에 대해서 묻는 것으로 좀 속단하고 좀 표현에 있어서 적절하지 않게 나간 것은 인정합니다. 공수처는 당시 윤 대통령은 다른 피의자들과 함께 형식적으로 이름이 들어가 있을 뿐이라고 해명했는데 윤 대통령만 적시된 압수수색 영장 청구 사실이 추가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중앙지법이 발부한 영장엔 보안시설이기에 관리자의 허가가 필요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흘 뒤 공수처가 서부지법에서 받은 영장엔 해당 조항을 예외로 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공수처는 중앙지법에서 받은 압수수색 영장은 경찰이 신청한 걸 청구한 것으로 공수처의 영장은 아니라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대전의 한 초등학교에서 고 김하늘 양을 무참히 살해한 교사가 경찰에 체포됐습니다. 사건 발생 25일 만입니다. 교사는 담담한 말투로 범행을 시인했다고 합니다. 김다루 기자입니다. 휠체어 한 대가 경찰관들에게 둘러싸여 조사실을 나옵니다. 휠체어에는 흰 모자에 마스크를 쓴 사람이 앉아 있습니다. 지난달 10일 8살 김하늘 양을 학교에서 끔찍하게 살해한 40대 여교사입니다. 경찰은 6시간 동안 조사를 했는데 여교사는 담담한 말투로 범행을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왜 그랬느냐, 그리고 뭐 대상자를 선정한 배경이라든가 전반적으로 저희는 뭐 다 확인할 거고. 여교사는 경찰 조사를 마친 뒤에는 병원이 아닌 유치장에 수감됐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25일 만에 40대 교사를 체포했습니다. 하늘 양을 살해한 뒤 자해했던 교사는 수술을 받고 입원 치료를 받아왔습니다.
경찰은 피의자 건강이 호전돼 퇴원해도 좋다는 의료진 소견에 따라 미뤄왔던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피의자 체포에 앞서 이미 증거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를 마친 경찰은 구속영장도 신청했습니다. 구속영장이 발부되면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다로입니다. 의정 갈등 1년여 만에 정부가 결국 백기를 들었습니다. 이달까지 의대생들이 복귀한다는 전제로 내년도 의대 정원을 증원 이전 규모로 되돌리겠다고 했습니다. 그동안 국민들이 감내한 고통이 무색해지는 결과지만 이런데도 의료계의 반응은 차갑습니다. 최원영 기자입니다. 정부가 전국 40개 의대 측이 요구한 내년도 정원 동결을 전격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의대생 모집을 기존의 3,058명, 즉 증원 이전 규모로 하겠다는 겁니다. 3월 말 학생들의 전원 복귀를 전제로 2026학년도 모집 인원에 대해 총장님들의 자율적인 의사를 존중하고자 합니다. 의대생 전원 복귀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내년도 정원은 증원분 2,000명이 더해진 5,058명이 됩니다. 의대 교수들은 학생들 설득에 나섰습니다. 여러분들이 돌아오지 않으면 의대협회가 정부 총장단 설득을 통해 어렵게 합의한 모집 인원에 대한 논의는 다시금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올해 의대 1학년은 지난해 휴학한 24학번에 올해 신입생 25학번이 더해져 최대 7,500명에 달합니다. 이들의 교육책으로 정부는 동시 졸업과 순차 졸업 등 4가지 안을 제시했고 국가고시 추가 실시도 검토 중입니다. 정부가 사실상 의대 증원 철회를 결정했지만 의료계는 회의적인 반응을 내놨습니다. 의대생협회는 교육부 장관이 학생들을 협박했다며 복귀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의사협회는 지금 제시된 내용으로는 교육이 불가능할 것이란 기존 입장은 같다면서 증원 정책에 대한 사과와 의료개혁 중단 등을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전공의 대표격인 박단 의협 부회장도 학장이 제자들을 시공창에 빠뜨리려 한다며 정부안 거부 의사를 내비쳐 실제 의대생과 전공의 전면 복귀까진 난항이 예상됩니다. TV조선 최원영입니다. 오로지 미국의 이익만 보고 거침없는 행보를 펼치는 트럼프는 동맹을 향해 방위비 증액도 압박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콕 집어 언급했습니다. 황선영 기자입니다. 한 나라가 공격받으면 전체가 자동 개입하는 집단 방위 조항은 나토의 핵심 원칙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 원칙을 또 흔들었습니다. 나토 회원국들이 돈을 더 내지 않으면 보호하지 않겠다고 압박한 겁니다. 트럼프는 회원국의 방위비 지출을 현재의 GDP 대비 2%에서 5%로 상향해야 한다고 주장해왔습니다. Well, I think it's common sense, right? If they don't pay, I'm not going to defend them. No, I'm not going to defend. 동아시아의 핵심 동맹국인 일본도 저격했습니다. 미국의 일본 방위 의무를 규정한 미일 안보 동맹을 겨냥해 우리는 일본을 보호해야 하지만 일본은 우리를 보호할 필요가 없는 흥미로운 조약이라고 비꼬았습니다. 일본 언론은 트럼프가 집권 2기 시작 후 이런 발언을 한 건 처음이라며 방위비 증액 압박을 우려했습니다. 트럼프가 유럽에 이어 동아시아 동맹국까지 본격적으로 거론하면서 화살이 우리나라를 향할 가능성도 커졌다는 분석입니다. 트럼프는 이미 지난해 한국의 방위비 분담금을 9배 이상 올려야 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And we give so much help militarily and in so many other ways to South Korea, but 미국은 다음 주 우크라이나와 파국으로 끝났던 종전 논의를 재개하는데 일각에선 트럼프가 신속한 휴전을 밀어붙일 수 있어 결과를 낙관할 순 없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TV조선 황선영입니다. Is this about the other night? What is it you want? Your absolute, unquestioning loyalty. Anything. Name it, Frank. 술과 마약에 빠진 펜실베이니아의 젊은 의원 피터. 음주, 마약, 성매매를 하다 경찰에 체포되지만 거물 정치가 프랭크가 경찰청장까지 조종해 피터를 빼냅니다. 그 대가로 피터는 충성을 맹세하죠.
워싱턴 정치의 이면을 그린 하우스 오브 카드입니다. 곽종근 전 특수전 사령관이 계엄 이틀 뒤인 지난해 12월 5일 내란죄를 엮이지 않으려면 양심 선언을 하라는 회유를 받았다고 합니다. 살라면 나보고 양심선언하라는데 얘들이 사정은 아는데 그래도 뭐 내란죄로 엮겠단다. 곽 전 사령관은 다음 날 민주당 의원의 유튜브에 나와 끌어내라는 증언을 했죠. 인원이냐 의원이냐를 놓고 논란은 이어졌습니다. 이 부분은 윤석열 대통령 내란죄 여부를 판단하는 핵심 사항입니다. 그런데 김현태 707 특수임무단장은 유튜브 인터뷰가 일종의 짜고 치는 고스톱 같은 거였다고 했습니다. 미리 답변을 준비시키고 유도했다는 거죠. 가뜩이나 논란이 이어지는 상황에서 또 다른 전화 내용이 공개된 겁니다. 여권은 당장 양심 선언을 요구한 게 민주당이고 내란몰이와 탄핵 공작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곽 전 사령관은 양심 선언을 요구한 건 고등학교 동기라고 말했습니다만 후폭풍은 거셉니다. 홍장원 전 국정원 차장의 이른바 정치인 체포 명단도 신뢰성이 흔들립니다. 작성 시간, 장소가 바뀌면서 오염된 증거라는 주장이 강해졌습니다. I need to take responsibility for my actions. This isn't just about you anymore, right? 곽 전 사령관과 홍장원 문제, 결코 개인적인 작은 문제가 아닙니다. 윤 대통령을 탄핵으로 몰아간 두 가지 주요한 증언 모두가 혼란스럽고 윤 대통령 구속 취소 결정까지 나오면서 탄핵 심판에도 눈길이 갑니다. 서리를 밟으면 굳은 얼음에 이른다. 작은 잘못을 고치지 않으면 큰 위기가 닥친다는 주역의 가르침입니다. 2002년 김대엽의 병풍 사건은 거짓 정치 공작으로 드러났지만 16대 대선 결과는 바뀌지 않았습니다. 민주주의의 근간을 허무는 문제는 아무리 사소한 의혹이라도 그냥 지나쳐서는 안 됩니다. 3월 7일 윤종호의 앵커 칼럼, 양심이냐 공작이냐였습니다. 주말 동안 기온이 더 올라서 한층 포근해지겠습니다. 다만 아침 저녁으로 10도 안팎까지 크게 나는 일교차 고려에 옷차림 해주시는 게 좋겠고요. 내일은 강원과 충청, 이남, 제주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내리는 양이 많지 않겠고요. 강원과 제주 산지에는 1에서 많게는 5cm 정도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특히 새벽부터 아침 사이 빙판길과 도로 살얼음을 조심하셔야겠고요. 내일 잔류먼지와 대기 정체로 수도권은 종일 공기질이 탁하겠습니다. 충청도 오전 한때 나쁨 수준 보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서울이 2도, 대구 3도로 대부분 지역이 영상권을 회복하겠습니다. 낮 기온은 10도 안팎으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다음 주 초반에는 남부와 제주에, 수요일에는 수도권과 영서에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3월 7일 금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